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아파트 분양 시점을 둔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초 장기간 연휴까지 겹치면서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현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분양 시장, 과연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의 투자 길잡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탄핵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갈피를 잘 못 잡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라도 어수선한데 날씨까지 좀 안 따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 공부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소장님. 이 시간에도 저희 또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또 다른 자리 있잖아요. 어떤 자리죠? 네, 기본에 충실한 투자. 사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사실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입지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금 현재 용산이죠. 용산 중에서도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그 추진되는 곳에 저희가 이제 좋은 물건을 또 확보를 해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TV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연락 주셔서 같은 이 소식을 한번 공유받았으면 합니다. 네, 투자 이야기 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주거지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곳이죠. 강동구 고덕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강동구 이야기는 사실 여러 번 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고덕동은 오늘 처음이죠, 소장님? 네, 그렇죠. 이 고덕동은 이제 처음으로 가보는 곳이기도 하고, 자, 이 고덕동을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정주 여건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강동구 고덕동 입지랑 기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덕동이라고 하면 위치적으로 이제 서울의 끝에 있는 강동구,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덕동이라고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덕동 바로 옆은 하남 미사가 있고 또 강만 건너면은 구리 수택동이 나오는, 그러니까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서울의 끝이라고 하더라도 선호도는 이제 굉장히 높은데, 자, 최근 이 상일동역을 중심으로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 등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신도시와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나타내주기 때문에 고덕동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편에 속하고요.
자,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통 신도시라고 하면은 신도시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들 이제 주거 시설은 다들 깨끗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교통이라든지 다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습, 이전 과거에도 주거지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제 지하철 5호선 이미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고 또 바로 앞에 강일 IC라든지 고덕 IC를 통해서 서울의 내부라든지 또 외부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 인프라가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한강 붙어 있고 또 고덕동 내에도 크고 작은 많은 녹지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녹지 인프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학군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좋아도 학군이 딸리면은 사실 선호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많은 학교들, 또 초중 고등학교 모두 다 있고 또 오랫동안 학군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그 선호도 또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덕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처럼 보이지만은 기존에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주거지의 인프라도 모두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선호도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로는 이제 서울의 끝에 살짝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강과도 가까워서 녹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교통의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이제 신도시급이다라는 설명까지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신축 아파트들도 이전에는 모두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었고 지금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좀 탄생한 거잖아요, 소장님. 이전에 좀 어떻게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 이게 거의 한 10년 전 모습을 촬영해 놓은 사진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 뭐 주공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그 자체였습니다. 뭐 10층 미만의 성냥갑처럼 생긴 이런 아파트들이 쭉 줄지어 있는 모습, 굉장히 낙후된 모습을 딱 고덕동의 이제 그 당시 10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잘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고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었으나 주거 여건 자체가 낙후돼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모습을 한번 보면은 이게 고덕의 중심인 상일동역 인근을 촬영해 놓은 사진인데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 이 대단지 아파트가 이 필두가 되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이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같은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되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아까부터 계속 고덕동 하면은 신도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다음 장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덕동 재건축된 아파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먼저 고덕 주공 1단지가 2011년도에 준공이 된 이제 고덕 아이파크로 이제 바뀌었고요. 기존 1320세대에서 1536세대로 변화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고덕동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죠. 주공 2단지와 3이 끓인 12차가 통합 재건축되어서 탄생된 아파트입니다. 기존 2771세대를 4932세대, 무려 5000세대에 가까운 굉장히 이제 큰 규모로 재건축을 완료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인 2019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고덕 그라시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인데요. 주공 3단지를 재건축을 하였고 기존 2580세대를 4066세대로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라시움보다 1년 늦은 2020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주공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시형 아파트까지 모두 재건축이 완료가 되었고 기존 12,554세대를 무려 23,307세대로
재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사실 이제 고덕동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뭐 신축 아파트로 이제 바뀌었다. 단순하게 이제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상징성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대단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고덕스 바이파크 687세대입니다. 여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1000세대 이상, 뭐 4000세대, 거의 5000세대, 뭐 3600세대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아파트들도 많을 정도로 대부분 다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의 기준 중에 또 브랜드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는데 고덕동을 이제 보시면은 뭐 아이파크부터 뭐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등 전부 다 선호도가 높은 1군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 고덕동처럼 오래된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재건축되는 그런 지역들 꽤 많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재건축 시작은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노후도가 이제 같이 심화되다 보니까 재건축 시작은 같이 했지만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변수가 워낙 많고 사업이 또 오래 걸리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는 큰 변수 없이 재건축이 이미 완료돼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도 있고 어디는 이제 막바지인 곳도 있고 심지어 어디는 뭐 잘 진행이 안 돼서 뭐 시작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을 정도로 다 속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다 준공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디는 신축, 어디는 구축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덕동을 보시면은 지금 고덕 아이파크만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2020년도 전후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6년 전쯤에 대부분 다 준공이 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모습 자체가 우리가 어디 보는 뭐 신도시 모습처럼 신축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덕동이라고 하면은 이 신도시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신축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낙후된 이미지는 거의 뭐 탈피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재건축이 아주 잘 진행이 되어서 대단지들로 신도시급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현재도 이미 환경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호재가 더 남아 있을까요? 네,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면은 고덕동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 호재들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업무 시설이 확충된다라는 건데. 지역이 성장하는데 업무타운, 그러니까 일자리의 중요성을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성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인데 강동구 고덕동 인근으로는 크게 3개의 업무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덕 비즈밸리, 그리고 여기에 첨단 업무단지가 이제 들어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산업단지. 자, 이렇게 3개의 큰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는 그렇게 이제 고덕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비즈밸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덕 비즈밸리 강동구 고덕동 345번지 일원에서 조성되는 사업인데, 자, 그 면적이 대지 면적만 무려 23만 4천 제곱미터. 굉장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6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 있는 그런 이제 업무타운 조성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고덕 비즈밸리가 사실 주목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여기 서울 최초로
이케아 매장이 이제 들어선다라는 것과 그리고 JYP 신사옥 부지를 고덕동에 낙찰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이 외에도 고덕 비즈밸리 안에 굉장히 큰 기업들의 사옥이 많이 입주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주목해 볼 만한 점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비즈밸리 고덕동 같은 경우 일단 주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업무타운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자, 이 업무타운이 단순하게 일자리만 있느냐 아니면은 외부의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또 무언가의 힘이 있느냐는 또 천지 차이입니다.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라든지 아니면 JYP 신사옥을 통해서 향후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놓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첨단 업무 단지를 말씀드리면은 강일이 택지지구 개발 지구 내에 위치한 첨단 업무 단지 사업 기간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자, 첨단 업무 단지에도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 입주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산업 단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업무 단지, 여기가 이제 첨단 업무 단지고요. 첨단 업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일반 산업 단지 상일동 404번지 1원에 조성되고 있는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첨단 업무 단지보다 조금 이제 큰 수준으로 크게 이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사업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26년까지 완료된다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 이제 현재 모습을 보면은 부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아직 조성이 완료되려고 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이제 다 조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첨단 업무 단지와 굉장히 큰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발 호재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개발 호재의 꽃이라고 불릴 만한 거는 바로 이제 지하철 연장 사업이 있겠죠. 자, 강동구 고덕동에도 지하철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려 이 황금 노선이다라고 불리는 9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보훈병원역이 마지막 종착역인데 이 종착역으로부터 내정거장을 더 연장을 하게 되고 그 내정거장 중에서 여기 이제 고덕역과 위에 샘터 공원역이 이 고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지하철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지하철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만 있고 이제 계획만 있어서 아직 실제 진행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9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이 꽤 많이 되었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2028년에 개통이 가능한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9호선 연장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고덕동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5호선밖에 없어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 9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 고덕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도 호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대대적인 업무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제 9호선 또 연장을 함으로써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강동구가 굉장히 인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소장님. 인기가 많은 데에는 전망이 좋은 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향후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보통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좋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전망 또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자, 물론 고덕동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미 다 조성이 완료가 된 아파트들 뿐이라서 사실 투자금이라든지 비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투자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지역이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명일동 재건축 단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일동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여기 명일역하고 고덕역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낀 여러 아파트 단지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길만 건너면 바로 고덕동이 나오긴 합니다. 고덕동하고 굉장히 붙어 있는 사실상 옆 동네인 거죠. 자, 이 명일동 내에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전에 고덕동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여러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40년 차가 넘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세대수 또한 지금 표에 적혀진 것만 8,486세대, 대략 8,5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이외에 조그마한 중소규모 아파트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노후되어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덕동을 조금 비싸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미래의 고덕동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 명일동 재건축 단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근데 물론 이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사실 노후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투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적게 들어가려고 해도 만 7억에서 8억 정도, 만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게 이제 좀 큰 자본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자본으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층 주거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덕동 안에 3개 블럭의 저층 주거지가 현재 있는데, 자, 이쪽을 이제 노후되어 있고 대부분 다 이제 빌라촌,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향후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세 블럭 자체가 다 각자 장단이 있고 현재 뭐 뚜렷하게 뭐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다라든지 이런 곳은 없지만은 전부 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조금 염원하면서 움직임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으니까 현재도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이 이미 진행이 된 곳은 시세가 좀 많이 높아져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의 신축처럼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을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 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통해 만나볼 텐데요. 처음 보내주신 분은 3287님입니다. 갭 투자 목적으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보고 있습니다. 위치도 바로 역 앞이고 고층에다가 연식도 9년차밖에 안 됐는데 36평이 15억밖에 안 하더라고요. 강동구 시세를 생각을 하면 저렴한 것 같은데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강동구지만 이제 다른 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강동구 고덕동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는데 천호동은 어떨까요? 네, 같은 강동구네요. 자, 강동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 여기 질문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금액이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향후에 좀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
또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시세 상승이 앞으로 제한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장점과 단점부터 한번 나눠보고요. 이 단점을 볼 때 이 단점이 과연 극복이 가능한 것이냐, 또는 단점이 나중에 극복될 만한 어떤 개발 호재가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점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미안 강동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께서 보신 것처럼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에 지어져서 어떻게 보면 좀 신축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연식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999세대, 약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고 45층이나 올라갑니다. 45층짜리 고층 아파트로 이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또 브랜드 아파트죠. 레미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제 받고 또 거기다가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강동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역세권까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단지의 초고층 아파트 신축에 또 브랜드도 좋고 역까지 가까운데 왜 금액이 싸게 형성이 되었을까? 여기가 지금 36평 기준으로 해서 15억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15억이 싼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둔촌동의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고덕동에 강동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20억을 넘어갈 때 이렇게 위치 좋은 아파트가 15억밖에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이제 요인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그 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 가격 상승을 제한을 하냐? 바로 이 학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이 강동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여기 보시는 천동초등학교입니다. 자,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꽤 있고요. 실제로 도보거리 약 한 700m. 자,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 이게 어른 걸음으로 10분이지 초등학생 아이들 걸음이라고 하면은 훨씬 그 이상 걸릴 만한 시간이 되고요. 또 거기다가 큰 길도 많이 건너가야 돼서 아무래도 이 도보로 초등학교를 여기 통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주상복합이라는 단점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초등학교가 멀다라는 굉장히 이런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레미안 강동 팰리스가 이제 시대 상승이 조금 제한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발만 더 나아가서 학군 때문에 시대 상승이 제한되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은 오히려 바꿔 생각해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근 뭐 아파트들 시세랑 좀 키 맞추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단순하게 이제 입주만 하겠다, 좋은 정주 여건을 가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추천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투자의 목적으로 매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투자라고 하면은 완전 바뀔 수가 있는 게, 투자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어떻게 팔까, 누구한테 팔까, 파는 게 더 중요한 이제 그런 게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학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학군이 이제 약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팔 때 조금 이제 잘 팔려고 하면은 이제 뭐 수요층도, 내 집을 원하는 다른 수요자들도 많아야 되고, 또 그리고 특히 그 수요자가 좀 구매력이 높은 분들이어야지 내가 나중에 좋은 가격을 받고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사실 학군이 없다라고 하면은 수요층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수요층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또 구매력이 가장 높은 그런 계층이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학부형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대의 수요층들이 구매력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군이 없다라는 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수요층을 아예 없애고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해서 안 될 그런 이제 행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투자 목적으로만 매입하신다라고 하면은 극복하기 좀 힘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선택지를 많이 이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세가 왜 저렴한 편인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실거주만 보신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투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혹시나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눈 돌려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882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잠실 본동 빌라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뚜렷하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묻어두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잠실이라는 이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너무 좋은 걸까요, 소장님? 네, 실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잠실동 투자 전망을 이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투자할까요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추천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잠실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왜 잠실동을 추천을 하느냐? 제가 일단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입지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입지겠죠. 어떤 이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뭐 단순하게 반짝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끝나느냐, 아니면은 쭉 인기를 끌 것이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잠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완벽한 동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통 이제 뭐 어떤 지역을 보자면은 뭐 주거의 목적이 이제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 있고, 뭐 상업 목적이 뚜렷한 지역이 있고, 또는 업무타운이라든지 뭐 주거도 아파트 위주냐, 뭐 빌라촌 위주냐, 뭐 그런 식으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실동을 보면은 사실 주거면 주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타운, 상업, 문화 모든 것에 이제 다 완벽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를 먼저 보면은 기존에도 뭐 여기 이제 엘리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기 이제 갤러리아 팰리스 등 기존에 갖춰져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잠실 주공 5단지, 뭐 장미 1차, 뭐 선수촌 등 재건축 또 이제 유망한 그런 아파트들도 많고, 또 재건축이 되어서 이미 진행이 곧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거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싸고 인기 좋은 굉장히 이제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거기다가 이 잠실역을 인근으로 해서 업무타운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뭐 롯데 뭐 이런 이제 대기업들도 있고, 또 이제 송파구청 뭐 이제 등등 이런 이제 공공기관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외에 또 뭐 중소규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그러니까 업무 시설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곳이 이 잠실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몰, 뭐 이제 종합운동장, 석촌호수, 뭐 이제 한강공원 등 뭐 녹지면 녹지, 또는 뭐 상업시설, 문화시설,
모든 걸 다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이 잠실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서울 전체 입지를 놓고 보면은 제가 봐도 최상위권에 들어갈 만한 곳이 바로 이 잠실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다른 개발 호재를 볼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가 좋은 것도 이제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더 좋아질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느냐 이 점도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잠실하고 삼성동 일대를 여기를 국제교류 복합지구,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지역을 더 산업적으로 훨씬 더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이제 지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그런 이제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들이 모두 다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일대 뭐 삼성동, 청담동 뭐 이쪽 일대뿐만 아니라 잠실동까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과연 이제 재개발이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여기에 재개발이 막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잠재력이 있다라고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 재개발이 지금 당장은 진행되지 않더라도 과연 나중에 잘 될 것이냐, 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지역이, 여기 잠실동 이쪽 지역이 재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개발이 진행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대표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후돼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좀 큰 빌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시설 뭐 또는 이제 뭐 사옥 등 좀 재개발의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고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재개발을 시작만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겠죠. 아무리 재개발이 여건이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하면은 재개발이 진행될 수가 없는데, 자,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당장 이제 현재 몇 세대인데 나중에 몇 세대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사업성이 좋다라는 의미라고 하면은 바로 분양가. 나중에 여기 이제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 그리고 분양성.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고 또 비싸게 팔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어떠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다소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시청자분도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시는 것보다 또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잠실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지역이고요.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무 물건이나 사면 안 되고, 위치라든지 뭐 금액 이런 것들이 좀 타당한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기 전에 꼭 한번 이제 문의를 해주신 다음에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실은 그래도 잠실인가 보네요. 이 주거부터 문화까지 다 아우르는 완벽한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재개발 측면에서는 당장 이제 뭐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재개발 자체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혹시나 결정을 하게 되신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문자도 이어가겠습니다. 52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송파 파인타운 6단지 거주 중입니다. 최근 이직을 하게 돼서 집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뉴스에서 대충 보기는 했는데 왜 거래가 안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재지정되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지난달이죠. 이 송파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었는데요. 일단 뭐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초는 2020년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었는데, 자, 그 당시에는 어디냐? 잠실, 뭐 삼성, 대치, 청담. 자, 이렇게 4개 동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부동산이죠.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빌라, 상가, 주택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러고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다가 2023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빌라라든지 뭐 주택, 상가 이런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고요. 아파트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2025년 2월에 자, 이마저도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아파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부 다 해제가 되었는데, 사실 당연한 게 그동안 규제로 수요층들을 막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해제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너무 크게 정부에서 의식을 하다 보니까 바로 다음 달이죠. 2025년 3월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지정했던 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여기만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자, 송파, 강남, 서초 그리고 용산이죠. 현재 토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4개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문에 다시 답변으로 넘어와서, 송파인데 이름은 송파인데 사실상 서울의 이제 끝에 있어서 송파구의 그런 이제 위상이라든지 그런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딱 그 케이스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여기 송파 파인타운 6단지 아파트 이 일대가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여기가 행정구역상 송파긴 하지만은 시세 자체는 절대 송파랑 똑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좀 외곽 지역이라든지 좀 이제 일부 뭐 인기가 좀 덜한 그런 지역하고 시세가 이제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기랑은 굉장히 이제 거리가 먼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행정구역상 송파라는 이유 그 한 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실수요자, 심지어 무주택, 자, 무주택이거나 무주택이 예정이 될 실수요자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가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더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냐? 지금 시청자분께서 어쨌든 이제 집을 팔아야 되면은 누군가가 내 집을 사줘야 되는데 살 사람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굉장히 이제 많아야지, 수요층이 많아야지 조금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고 뭐 투자자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장이 좀 흘러가는데, 투자자도 막아버리고 또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뭐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막아놓다 보니까 안 그래도 수요층 자체가 많이 없는 지역을 더 제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뭐 상황 자체가 뭐 더 싸게 팔린다라고 해서 이제 팔면은 뭐 그나마 이제 급하면은 팔고 나가겠지만은, 안 그래도 이런 무주택의 실수요자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규제가 강력한 규제가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지역은 더 진입하기 꺼려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을 낮춘다 하더라도 사실 거래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9월까지입니다. 9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데, 연장 뭐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이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월 달쯤에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좀 힘드시겠지만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 5개월 정도 좀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이신 분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5개월 뒤에 만약에 또다시 한번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구역 외에도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한창 이제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거고, 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날이 풀리면서 이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투자에 관심이 더 커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건지,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이제 사실 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더 투자를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관망을 하면서 움츠려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정말 이제 돈을 버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공을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기본 투자의 기본인 입지를 잘 잡는 이제 그런 이제 투자법이 가장 이제 중요한 투자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세미나를 또 개최를 하고요. 또 세미나의 주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용산, 그 중에서 또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재개발 사업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 추진 중인 그런 지역에 이제 최대한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세미나를 이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세미나 참석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개별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꼭 세미나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뭐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다른 부동산 고민도 같이 이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개별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전반적인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지역은 여기예요 하면 지역 고민과 또는 내 예산에 맞는 전략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